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4시간 만인가요? 사표 수리했는데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변화의 상징이다. 이런 적이 없지 않냐. 또 야당에서는 감찰 무마형 꼬리 자르기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언론이 아니라 TV조선이 이제 그렇게 썼는데요. 아, 변화의 상징이다? 네. 예. 근데 변화의 상징으로 이걸 어떻게 변화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처사로도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태이고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뭐 좋다고 판단해서 얼른 꼬리 자르기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범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공직 감찰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뭐 좀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봉쇄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어제부터 이거 꼬리 자르기 수사다,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임이 아니라 의원 면직, 본인이 원해서 그렇죠. 면직 먼저 된 사표를 거잖아요. 냈고요. 예. 네. 봐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뭔 잘못을 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되면 일단 사표부터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감찰을 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더 키웠는지 분명히 조사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검찰이 무슨 뭐 비리에 연루되면은 사표 받지 않고 일단 대기발령 시켜놓고 조사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처럼 비판하는 쪽에서는 에이 보호하려고 네. 감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였지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아니 잘못된 거 우리 인정했으니까 빨리 해임한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승희 비서관이 네. 과연 본인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무마하려고 했거나 뭐 사건을 좀 축소시키려고 했거나 이런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의혹은 여러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건이 이제 두 차례인데,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는 별건으로 하고, 네. 누구죠? 김영호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10일 한 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17일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이 심각한 지금 폭력 피해자 사건이 측 변호사 이야기는 17일 날 2번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 방과후 수업 네. 전에 한 차례 폭행이 있었고 와. 방과후 수업 이후에 또 폭행이 있었고 저는 5시 것만 알고 예,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예, 근데 하여튼. 근데 문제는 앞전 이 폭행도 네. 학폭 심의 과정에 다 가해자 피해자 측이 다 인정을 했는데 네. 처분 사유에서는 앞쪽 폭행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됐다는 그것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할 피해자 수가- 측 변호사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19일 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교장 직권으로 출석 정지 요구를 받아요. 6호 처분, 가해 학생. 네. 그 다음에 그 피해 학생은 일시보호 처분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어찌됐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학폭 심사를 하는데 이게 2달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15점이라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 3차례나 있었던 건데 그러면 고의성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고의성을 1점밖에 못 받았거든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군데군데 그리고 특히 19일 날 이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카톡 프로필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자기 남편이 같이 있는 사진으로 바꿔서 누가 보더라도 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면 이거 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아, 빨리 그만둬.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서의 폭력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요 실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다고 제기한다고 해요.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아직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놓고 보면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하고도 그냥 덮고 넘어가기를 바랬던 거냐, 아니면은 진짜 몰랐냐. 어쨌든 당사자한테는 폭로 전인, 폭로 이틀 전에 통지가 갔다라는 게 김용호 의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통령실 미리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몰랐다. 왜 몰라요? 김승희 비서관이 보고를 안 했으니까 우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몰랐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도 문제 같아요. 공직기강실이 왜 있을까? 공직기강 좀 비서관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한 내부적인 감찰 시스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체의 정화 기능이 좀 없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국감에서 공론화가 되니까 네네. 아, 이거 들켰다 이러면서 잘라버린 것인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몰랐다고 하니까 그걸 반박할 만한 우리가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참 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있죠. 뭐 몰랐어도 이제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 과정을 제가 김용호 의원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김용호 의원이 답답해하는 대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원래 그 취재에서 알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그러니까 보좌관의 지인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네. 사건이어서 그 학부모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고 관련해서 쭉 이제 취합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그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서 같은 것도 입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쭉 회의록도 입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합성을 맞춰서 기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언론들한테 같이 동시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본인이 오전 11시에 국감에서 이 내용을 폭로를 하고 오후 1시에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안 썼다는 거죠. 그 첫 그러니까 보도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있은 다음에 이후에 네, 대통령실 브리핑. 브리핑이 있은 그렇죠. 이후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언론이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참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MBC 기자도 미리 알고 있어. 이기주 기자인가요? 예, 이기주 기자. 그때 대통령실에서 그때 그렇죠. 예. 바이든 날리면 이때 이 주인공인데. 예의가 없다 해서 결국 네. 그 슬리퍼. 예, 슬리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어 스태핑이 그걸 이유로 기회로 해서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죠. 여하튼 그걸 이 기화로. 이기주 기자에 따르면 지난 여름에 이 자녀 학폭 의혹을 제보받은 바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가요. 그다음에 회의록 받아가요. 이러는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그건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있는 일이고 대통령실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능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미리 가해자 측에도 피해자 측에도 그리고 이 내용을 국감에서 폭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줬다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면피용 발언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용호 의원이 이 내용을 밝히고 난 다음에 나서야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감 보고 알았다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경기도 교육감님이 그 임태희 네. 그분이 MB 때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장이었죠. 맞아요. 예. 누구보다도 대통령실이 이런 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대한민국에서 손으로 꼽으라면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아시는 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대통령실이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그쪽에 있는 간부분들은요 보호해야 될 대상은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권력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쪽으로 불똥 튀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서 애써 감추려고 하거나 못 본 척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진상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밝혀져야 될 진상이 김용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그렇고 노컷뉴스에서도 그렇고 올해 지금까지 학교폭력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 딸이 4번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학폭위는 2건이 개최됐고 나머지 2건은 학폭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어느 부분? 예,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소환되는 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일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최선의 구원투수다라는 의견, 일주일짜리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 양극단의 또 평가가 있습니다. 어때요? 국민의힘 내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야 뭐 기대하는 분위기죠. 아, 기대합니까? 그럼 예. 여기다 지금 처음 혁신위원장 됐는데, 네. 아니 당신 뭔 혁신을 하겠어?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하겠어요. 속내, 당연히 외부적으로 다 속내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러워하고. 조심, 속내는 안 드러내는 네, 상황. 이분이 예. 최선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데 투수 출신이 아니라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정치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2달 정도 혁신위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2달 동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결과 왜 패했는지,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눈길을 왜 되돌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재 공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요? 한가한 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혁신위원들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를 보면 네. 아 혁신위가 그래도 좀 뭔가 일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혁신위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에이 저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했던 김은경 혁신회랑 똑같이 그냥 무의미한 혁신회가 될지 아니면 오 우리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뭔가를 좀 하네라고 할지 한 일주일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취재 네. 장윤성 기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중심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입니까? 내부에서 예. 평가가 김기현 대표가 산소호흡기를 더 달게 됐다. 아,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구하는 것도 상당한 난항이 있었고 뭐 그랬다고 30대 그랬어요. 비정치인을 하네 뭐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부터 해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돌고 돌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인요한 교수가 맡게 된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김기현 대표가 시간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뭐 어떤 혁신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혁신안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많이 나와 있고 이 혁신안을 받아서 혁신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김기현 지도부의 몫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일단 달았다.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이준석 대표가 2주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길게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네, 장성철 소장님. 내일 보도부터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말 실수, 부적절한 말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아마 쭉 보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미 당장 나오고 나왔어요. 있어요. 예. 건강보험 사회주의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더 심한 것도 백선엽 있더라고요. 얘기. 더 심한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 백선엽 장군 얘기. 예? 아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뭐 또 링컨보다 있네. 더 박정희 정부가 더 그거보다 독재했다. 이런 좀 더 이상한 것이 더 있더라고요. 센 게 있어요? 더 센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것 왜 제 입으로 제가 먼저 얘기합니까? 아니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 뭐 괜찮은 분이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우려와 비판들도 인요한 위원장이 충분히 좀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첫 메시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통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마누라와 아이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래요. 네, 그건 혁신하라는 얘기인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됐고 우리가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짚어줄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 공천의 손떼라고 말할 과감하게 수 얘기할 있느냐.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도 당신 말이야 지난번 구청장 선거하는 거 보니까 캠페인이나 선거 전략 형편이 없어. 당신 얼굴 가지고는 내년 총선 못 치르겠어. 수도권 폭망이야. 당신도 그만둘 각오를 가지고 이래.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둘이 엄청 친한 동갑내기로서 엄청 가까운 사이. 그렇게 되면은요. 아, 김기현 대표랑 인유한. 네, 예, 그렇게 되면은요. 혁신위원장. 김기현 체제를 보호해주고 보강해주고 옹호해주는 혁신위가 되면은요. 네. 이거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김기현 보호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 산소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김기현 보호라는 네. 그렇죠. 평가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우리가 참 눈여겨봤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는 쪽에 힘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럼 혁신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유한 씨가 되게 성격이 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뭐 오늘 면담하고 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신임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김기현 대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묻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도대체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용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한숨을 푹 쉬시네. 우리 장 그런 것도 소장님. 있고 그다음에 오전 11시 25분에 이제 기자들하고 처음 만나서 했던 백불에서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공천 룰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제가 솔직히 권한을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예,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 바꾸는 자세와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당신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수준 낮은 질문들 많이 물어보는데 뭐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무슨 뭐죠? 뭐 특별귀화 1호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전라도를 사랑하는 뭐 전라도 그렇죠. 출신 특별귀화 1호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에서 혁신의 칼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대하는 눈치는 아니다. 자, 일단은 하여튼 혁신위원들 누구로 선임하는지 보시죠. 일단 좀 보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나와요. 둘이 친하다. 그다음에 김한길 신당 창당론 절대 말도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한테 나가려면은 종로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들렸거든요. 이 얘기들 그냥 뭐 떠보는 겁니까? 뭡니까? 에드벌룬이에요. 한번 떠보고.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한 예. 25년 있었잖아요. 예, 장 소장님. 그냥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한번 쭉 흘려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합의된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번씩 논의가 되고 그 논의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툭 한번 던지거나 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한동훈 종로 출마설은 이거랑 또 연동이 돼요.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11월이나 12월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고 나면 어쨌든 발이 묶인다. 예, 정치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죠.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족쇄를 풀어주려고 대통령이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장윤선 11월하고 12월 사이에 탄핵이 됩니까? 아니 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목이 잡힌다. 정치 못한다. 근데 이제 그건 가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 종로만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네. 그 정청래 의원하고 경합하는 마포. 마포 지역에서도 뭐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더라. 그런데 몇 % 차이로 어떻게 된다더라. 뭐 제가 그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는 한동훈이라는 그 법무부 장관 예비 정치인을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떠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럼 거기로 보내. 뭐 이런 전략 단위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장 소장님. 근데 좋은 출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의 보도에 의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확 불이 붙었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예요. 네.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마해가지고 김승희 한번 비서관을 4시간 만에 배지 달아보는 거 그랬죠. 어떠냐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 이유고. 예. 원래는 내 옆에 두려고 했는데 내각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더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는요.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이유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럼요. 네. 한 국무장관이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수층의 대권 후보로서 1등 나오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출마 여부, 이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과 지지층 결집 때문에 이 사람을 출마시켜야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중도층을 견인해 올 수 있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험지에 나가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적인 위상이 커져. 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출마시켜야 돼. 이러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저급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아니 장 기자님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예.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드디어 35일 만에 당무 복귀했는데 네. 일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내각총 사퇴 주장을 처음에 했고요. 예. 뭐 상당히 여유 있는 자세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들고 나온 것은 3자 회동.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그 여야 대표회담에 얹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하자라고 했고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거절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간접적인 거절이라기보다는 뭐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예, 거고 지금 예. 뭐 순방 중인 대통령을 불러다가 어떻게 회담을 네네.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당분간 또 여야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정쟁 모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내를 향해서는 복귀 첫 메시지는 뭐 가타부타 따지지 않겠다 이런 거였어요. 왈가왈부 하지 마라. 가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결? 이재명 당대표는 기로에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 큰 정치인 이렇게 야당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야 협치 부분과 당내 비명계들 어떻게 처리할지 좀 며칠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